안녕하세요. 오늘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발표 때문에 경쟁사가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뷰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반대로 또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S&P 500이 0.6% 상승하는 등 12월 말 고점 넘어서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 중에 있어서 지금 반대로 미주들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테슬라 주식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주주분들 굉장히 또 실망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오늘 최대한 객관적이게 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 보시고요.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갖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이사진 중 한 명이 6만 주를 438달러에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임원진이 매도를 했다. 자, 임원진도 앞으로의 테슬라 미래를 나쁘게 보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임원진이 즉흥적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이때 미리 매도를 하겠다. 1월 2일에 매도를 미리 하겠다라고 약속을 다 해놓고 매도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건 하락을 하건 상관없이 미리 돈 필요하니까 주식을 매도한 이 물량인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하락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사실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 전환의 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거겠죠. 자, 미국 하원위원회 자율주행 배치를 위한 법안 청문회 실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왜 전혀 경쟁자 축에도 못 뜨는지 제가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겁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랑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옵션 먼저 살펴보시면요. 제가 어제 프리정부터 풋옵션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본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풋옵션이 강하다라는 건요. 솔직히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 뉴스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긴 했지만요. 사실은 이게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풋옵션 세력이 악재로 악용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 임원진의 매도도 이거를 또 악재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핑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풋옵션과 콜옵션 세력의 싸움에서 풋옵션의 세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의 힘이 이 뉴스 이거를 잘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풋옵션 지금 프리장인데 풋옵션 세력의 힘이 어제처럼 좀 강한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제만큼 강하지는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콜옵션과 풋옵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 1대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1.04 정도로 여기가 살짝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이 1이라면은 풋옵션이 1.04 정도로 살짝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부터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풋옵션의 힘이 조금은 더 강하다. 여기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이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에 대한 컨빅션이 있지 않은 이상해야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힘을 실을 매수의 힘을 실을 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고래들도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조금은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래들이 들어와 주고 나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잘못 들어왔다가는 내 평단가가 조금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자리에서 우리가 급소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한 상태로 돌리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됩니다. 본장 열리기 직전 데이터까지 봐야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데이터, 옵션 데이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잡아가실 분들은요. 영상 아래에 제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은 이런 데이터들 매매 전략 시나리오 다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디테일한 타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이거 다 공유해 드렸다가 영상이 저작권 이슈로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오픈 못 해드리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 주가가 이제 반전,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딱 잡고 상방으로 반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반전의 키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조만간이지 싶어요. 이게 뭐냐면 1월 13일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가 자율주행차 배치 촉진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법안은 연방 수준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주별 규제 격차를 줄이고 강력한 연방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자, 법안 제안 누가 했냐?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양당이 공동으로 제안된 이 초당적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자율주행 차량을 전국적 배포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을 한 거고요. 자, 1월 13일 날짜 체크하시고요. 자, 이 법안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운전자 없이 운영 가능한 차량 연간 대용 대수를 2,500대에서 9만 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별 자율주행 규제 법률 제정 금지 조항도 논의되고 있어서 연방 정책이 각 주 규제를 앞서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가이드라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관련 불만 해결, 예를 들어서 이 후사경 등의 전통적 안전장치 규정 완화도 논의 영역입니다. 자, 법안이 여기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요. 미국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아시다시피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법안 시도가 있었어요. 2017년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 관련해가지고 시도도 있었고요. 연방 규제가 주별 법 규제의 파편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법안은 기존 주별 규제 충돌을 막고 제조라든지 혁신 환경을 통일하려는 목적이 강하죠. 자, 청문회 이후에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원 법안 입법부 통과가 되면 상원 통과 되면 대통령 서명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요. 자, 위원회가 통과되면 빠르면 상반기에 상원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통과되면요, 당연히 배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 저녁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진짜로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요. 이 자율주행 법안이 누구의 반대로 통과를 못했었죠?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법안 마련한 게 민주당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초당적 법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법안은 공동 발의라는 이 무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거는 공화당에서는 이거를 오케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는 이런 프레임 충돌을 끝내 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전국적인 연방 프레임워크라는 합의 지점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주별 규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논쟁을 아예 이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허용할 것인가 말까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할 건데 이 주별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로 아예 논의를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하원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원 차원에서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검토 항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무인 차량 배치 상한을 2,500대에서 9만 대로 확대시킨 게 바로 그 증거고요. 그리고 각 주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제한 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는 신호예요.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거는 니네의 허락이 필요 없어. 라는 법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을 AI 전략,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주 단위의 규제가 이 우리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라는 입장을 취해왔고요. 자, 이번 이 법안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명확히 지지하는 법안은요, 설령 상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완전히 좌초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법안 완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빠르게 통과되면요, 이 상반기에 상원까지 다 통과가 됩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은 뭐 트럼프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법안은요, 이 교통안전국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들었던 반대 논리 상당 부분을 흡수하거나 완화한 형태로 법안이 제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이 경쟁사가 하나 더 들어와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젠슨왕이 이 CES 때마다 세일즈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PT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면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작년 CES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작년 CES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CES 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엔비디아가 다 이제 먹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다 먹고 휴머노이드는 테슬라가 다 먹는 분위기이다. 거의 이런 분위기가 작년 CES 분위기였어요. 작년 CES 기사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일부러 한국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CES 2025 작년이죠. 2025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최신 모빌리티 혁신 공개. 최신 모빌리티 혁신 공개. 자, 여기 쭉쭉쭉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자, 엔비디아 토르로 미래 차량 로드맵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자, 누구랑 하냐면요. 이때 엔비디아가 여기 뭐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얘기 나왔죠.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옵니다. 여기 실시간 AI 추론. 좋은 얘기 다 나오죠. 그리고 이거 누구랑 하냐면요. 도요타랑 한다고 했습니다. 도요타랑 자율주행 한다고 했어요. 2025년 초에. 근데 지금 나온 거 있어요. 도요타는 다시 하이브리드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때 엔비디아 쇼케이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자율주행 뭐 플랫폼이 전시됐다. 다 나왔는데 뭐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났죠. 2026년 올해 이제는
뭐 도요타, 볼보 다 안 되니까 벤츠랑 뭐 공개했죠? 무슨 마요 공개했죠. 치킨 마요도 아니고 무슨 마요, 이상한 마요네즈 갖고 와서 무슨 마요 한다고 하죠. 지금 도요타랑 하니까 하는 거 결국 안 되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전략이 이제 테슬라 베끼기 전략 들어간 거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 베끼기 전략이니까. 근데 데모는 만들어져도 이제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이 시차도 한 5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좀 생각이 웃긴 게 2025년에도 이랬고요. 2025년에도 이거 발표할 때도 다 와 이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잡아먹겠다. 다들 그랬어요. 그리고 2026년에도 똑같은 반응이죠. 우와 이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빠졌죠. 근데 저는 2027년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이상한 어떤 발표를 하면서 뭔가를 또 가지고 오겠죠, 엔비디아는. 사실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젠슨왕이 관심이 있는 건요. 칩을 만들어서 팔 회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율주행은 결국은 이 완성도의 차이가 있죠. 99.99999를 얼마나 완성을 하느냐.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여기를 완성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아직도 테슬라 투자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